안녕하세요, 스페서입니다. 처음으로 Q&A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VIP 멤버십 게시글 하고 일반 게시글 합쳐서 질문이 거의 30개가 돼요. 30개가 아니지, 300개가 돼요. 그래서 제 300개를 다 대답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골라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본 없이 여기 밑에 노트북이 있는데 이거 보면서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일 뿐이고, 저하고 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뭐 틀린 거는 아니니까 뭐 그거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가성비가 가장 우수한 농구화, 저는 조던 점프맨 2022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접지하고 쿠션이 좋거든요. 스펜서님 주간 패션화로도 우수한 농구화, 저는 르브론 16 아트모스가 이쁜 것 같고, 요즘 나온 것 중에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KD 13 검은색하고 그리고 브레드 색깔도 이쁜 것 같습니다. 클레이 톰슨 몸 상태는 어떤가요? 알려진 게 있나요? 클레이 톰슨은 내년에 100%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상 중인 선수들 현재 폼은 어떤지요? 뭐 클레이 톰슨 방금 말씀드렸고, 존 월은 올해 만약에 시즌이 재개되더라도 복귀하지 않을 거고, 다음 시즌에 복귀할 거고, 이 몸무게 살을 좀 많이 이제 뺐다고 해요. 르브론 대 카와이, 이거는 이 현재 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커리어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르브론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셀틱스 대 2009년 레이커스, 저는 2008년 셀틱스를 뽑겠습니다. 이 레이 알렌, 이 케빈 가넷, 폴 피어스, 이 빅3가 전성기 보냈는데 이 우승을 한 번도 못했고, 그때 2008년에 이 헝그리 정신이 엄청났거든요. 거기다가 론도까지 있었고, 전체적으로 로스터가 뎁스도 좋았어가지고 2008년 셀틱스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시즌이 계속 진행됐다면 누가 MVP를 받았을까요? 저는 아마 MVP로 야니스를 뽑을 것 같습니다. 찰스 바클리가 말했듯이 이 벅스 두 번째로 잘하는 선수는 크리스 미들턴이고, 크리스 미들턴도 잘하기는 하지만 레이커스 두 번째로 잘하는 선수는 앤서니 데이비스예요. 슈퍼스타죠. 그래서 이 앤서니 데이비스와 크리스 미들턴의 차이가 조금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 미들턴을 두 번째 옵션으로 둔 야니스에게 MVP를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부 서부 양팀 다 1등인데 뭐 서부가 1등 하기 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서부에서 1등 한다고 MVP 투표를 줄 때 뭐 더 쳐주고 이런 거 없거든요. 동부에서 똑같이 1등 하고 있는 이 밀워키 벅스의 팀원 리더 이 야니스한테 줄 것 같아요. 웨스트브룩과 릴라드 둘 중에 누가 더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릴라드를 뽑겠습니다. 웨스트브룩도 이 패션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웨스트브룩은 가끔 보면 패션이 너무 난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덜 난해한 릴라드를 뽑겠습니다. 요즘 꼽힌 신발이 있는데 와이나체로 그냥 일반적으로 신기에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와이나체로 요번에 나온 이 블랙 시멘트 색상 이쁜 것 같아요. 뭐 패션하러 마음에 드시면 신으시면 되죠. 왜 컨버스는 왜 하필 드래먼드 그린이랑 계약을 맺었을까요? 이뻐서 사긴 했는데 왠지 더티하게 플레이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뭐 아무래도 슈퍼스타들은 대부분 벌써 계약이 돼 있고, 뭐 그 중에 남은 선수가 슈퍼스타, 드래먼드 그린은 슈퍼스타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올스타급인 이 드래먼드 그린을 계약한 게 아닐까 싶고요. 뭐 돈도 맞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몇 년도부터 느바를 보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이 느바 매니아처럼 보기 시작한 지 거의 20년 돼갑니다. 조던을 제외한 느바 올타임 최고의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르브론을 2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빙이 재작년 동부 2위, 작년 4위, 이번 7위, 어떤 점이 달라진 것 같나요? 작년 보스턴이 미러키에게 진 큰 이유, 뜬금없지만 이태원 클래스 보셨나요? 이태원 클래스는 재밌다고는 들었는데 안 봤고요. 이번 7위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 어빙하고 듀란트가 네츠랑 계약을 하기 전에 이 듀란트가 시즌 아웃이 될 걸 알고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네츠가 아무래도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게 뭐 사실이죠. 어쩔 수 없는 거고, 듀란트 대신에 다른 선수가 들어왔으면, 그 연봉으로 다른 선수가 들어왔으면 성적이 더 좋았겠죠. 그리고 이 네츠에는 이 포인트 가드 그리고 슈팅 가드, 이 가드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빙이랑 좀 겹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빙이 아무래도 이 1옵션보다는 2옵션에 더 잘 어울리는 선수, 2옵션 선수로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1옵션으로는 조금 부족한 게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부에서 좀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작년 4위, 작년 보스턴이 미러키에게 진 큰 이유, 이거 두 개는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이 보스턴 선수들이 직접 말했듯이 시즌이 끝나고 말했는데 이 셀틱스 케미스트리가 안 좋았다.
뭐 이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이 올해처럼 잘하지 못했죠. 이 소포머 슬럼프 같은 게 있었고, 젤런 브라운도 좀 못한 게 있었고, 그리고 어빙이 이 미러키 상대로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을 때 약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보여서, 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어빙 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러키 멤버들도 너무 좋고, 미러키가 작년에 확 올라오면서 케미스트리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피지컬적인 것도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이 브룩 로페즈를 이 다니엘 테이스가 막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러면서 이 야니스 안테토쿤보를 막을 선수가 없었죠. 그것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합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4위가 이 미러키, 방금 말씀드린 미러키도 있었고, 필라델피아 식서스도 있었고, 그리고 랩터스, 카와이 레너드가 랩터스로 오면서 이 강팀이, 동부의 강팀이 많아지면서 동부에서 이 셀틱스의 순위가 좀 내려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어빙이 재작년 동부 2위 셀틱스, 그때 딱 이제 케미스트리가 좀 좋았고 동부에 좀 강팀이 좀 적었고, 이래서 2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데보너씨 뇌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을 조금 버벅거리는 게 있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펜서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포지션별로 한 명씩 꼽자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거 얘기하면 조금 싸울 것 같은데 일단 제 의견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포인트 가드로 스테픈 커리, 슈팅 가드 제임스 하든, 스몰 포워드가 제일 어렵죠. 스몰 포워드 르브론, 듀란트, 카와이인데 듀란트는 부상이라고 해서 빼고, 카와이, 르브론, 플레이오프 생각하면, 작년까지 생각을 하면 카와이가 잘하는 것 같은데 올해 보면 르브론이 워낙 잘하고 있어서 일단 르브론을 뽑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워드는 야니스 안테토쿤보, 센터는 앤서니 데이비스를 뽑을게요. 물론 앤서니 데이비스가 AD가 이 파워포워드도 많이 보긴 하는데 센터 포지션도 많이 보니까 저는 앤서니 데이비스를 뽑겠습니다. 자이언의 실링이 어느 정도일지 생각하는 걸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향후 5년 내에 MVP를 받을 선수들을 예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이언 실링은 저는 실링만 보면 진짜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한 슈퍼스타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쉬운 건 키하고 이제 윙스팬이 좀 짧다는 거겠죠. 근데 지금 단점이 많이 보이는데도 이렇게 잘해주는 거 보면 이거 단점들을 보완을 하면 진짜 실링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향후 MVP 5년 저는 야니스가 좀 앞으로 한두 번은 최소 더 받을 것 같아요. 야니스가 슛도 점점 뭐 매해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3점 슛 좋아지고 있고, 팀도 좋기 때문에 만약에 야니스가 안 받을 경우는 만약에 슈퍼맥스를 받아서 팀 셀러리 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팀 로스터가 좀 안 좋아지면 그러면 받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니스가 뭐 유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NBA 선수와 NBA 팀 중 좋아하는 팀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유도 좀 알려주세요. 가장 좋아하는 NBA 선수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시애틀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뭐 시애틀 출신 아니어도 워싱턴 주 안에 있는 대학을 나온 선수거나, 아니면 뭐 열심히 하거나 유망주들을 좋아하는 편이고, 뭐 선수 딱 한 명 좋아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NBA 좋아하는 팀은 원래 제가 슈퍼소닉스, 시애틀 슈퍼소닉스 좋아하는데 슈퍼소닉스가 지금 NBA에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좋아하는 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좋아하는 팀이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소식을 전해드릴 때 좀 편파를 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딱히 좋아하는 팀이 없어서 편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시애틀 슈퍼소닉스가 돌아온다면 저도 모르게 편파를 할 수도 있겠죠. 스펜서님의 디그린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가 궁금합니다. 뭐 디그린은 일단 수비를 진짜 잘하죠. 공격 같은 경우는 디그린은 이 어느 팀에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팀 색깔에 맞냐 안 맞냐. 워리어스 팀 색깔은 딱 맞는데 안 맞는 팀에 가면은 좀 이 디그린의 이 실력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보리스 디아오가 생각이 많이 나는데, 뭐 디아오보다는 수비를 더 잘하지만 뭐 3년 슛은 좀 더 못 쏘죠. 그리고 디그린은 확실히 플레이오프 때 더 잘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결승전에 5년 연속 가면서 정규 시즌에 이 체력을 비축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이 플레이오프 때 보여줬죠. 플레이오프 때 디그린이 돌아왔다. 디그린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선수긴 해요. 가장 좋아하는 선수와 가장 싫어하는 선수, 뭐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고, 가장 싫어하는 선수는 저는 이 더티한 선수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브루스 보웬이나
뭐 자자파출리아 이런 선수들을 안 좋아해요. 채널을 시작한 계기는 제 친구가 추천을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친구가 저한테 야 너처럼 NBA에 매니아처럼 빠져서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보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봐라. 그래서 제가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시작하길 잘했다 생각하고 그 친구한테 뭐 지금도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걱정이 됐던 거는 아무래도 농구 팬들이 많을까? 과연 조회수가 나올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펜서님이 생각하시기에 실력이 검증된 선수를 제외한 포텐셜이 가장 높은 선수가 궁금합니다. 이 질문 좀 어려운데요. 저는 덴버 너게츠의 마크 포터 주니어가 생각이 납니다. 마크 포터 주니어가 하는 거 보면 확실히 그 시간 대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아쉬운 거는 패스를 지금보다는 더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패스가 조금 아쉽긴 한데 생각보다 잘하고 이 덴버 너게츠 너무 강팀에 있어서 뛸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건강하기만 하다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은 뛸 시간이 없지만 플레이오프 가서 경험치를 좀 쌓고 그 다음에 다른 팀을 가든가 아니면 뭐 실력을 늘려서 주전을 차지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CM 파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CM은 이제 시즌 MVP, 파임은 이제 결승전 MVP죠. 저는 이 결승전 MVP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정규 시즌보다 플레이오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이널스 MVP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정규 시즌에 아무리 잘해봤자 플레이오프 때 잘 못하면 글쎄요 저는 그렇게 막 슈퍼스타급으로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오프 때 잘하는 게 더 중요하고 특히 뭐 스티븐 애쉬가 있죠. 스티븐 애쉬는 시즌 MVP 2번 받았는데 결국은 우승을 못했고 더크 노비츠키도 원래 2007년인가 MVP를 받았는데 그때 인정을 못 받았죠. 근데 2011년에 우승을 하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도 우승을 못해도 플레이오프에서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파이널스 MVP도 뭐 예외는 있죠. 안드레 이고달라. 안드레 이고달라가 뭐 스테판 커리나 클레이 톰슨보다 팀에서 중요하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파이널스 MVP를 받았을 때 이 둘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파이널스 MVP는 최대 7경기 안에서만 제일 잘하는 선수를 뽑기 때문에 뭐 이거는 예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번 시즌이 중지되면 드래프트 픽 순위를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나요? 전처럼 역순위로 픽을 준다면 풀업에 올라와 우승하기 위해 이번 시즌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팀들이 너무 손해만 본다고 생각해서요. 그쵸? 그렇게 되면 너무 손해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이 드래프트 로또 하잖아요. 이게 뽑기 하는데 이거에 모든 팀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순위가 높은 팀들, 1등 하던 팀들은 뭐 뽑힐 확률이 낮고 이 꼴찌하는 팀들은 뽑힐 확률이 높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앤서니 데이비스, 안테토쿤보, 고베어 셋 중에 올해 누가 디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디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그린, 베벌리 등 미친개 스타일의 플레이는 호인가요? 불호인가요? 미친개 스타일 자체는 괜찮은데 부상을 입힐 정도로 더티한 플레이는 뭐 당연히 불호죠. 그래서 저는 특히 이 베벌리가 예전에 이 웨스트브룩 무릎 쳐가지고 부상시켜가지고 웨스트브룩이 그 후에 무릎 수술을 2번인가 3번 하고 점프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웨스트브룩이 그 전까지 8년인가 9년 동안 한 번도 결장한 적이 없었는데 그 후로 결장이 좀 잦아지고 고등학교에도 결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게 조금 크지 않았나 싶고 디그린도 플레이오프였나? 정규 시즌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왼발인가? 기억이 안 나네. 발을 이렇게 쭉 내밀어가지고 상대 선수 급소를 친 적이 있죠. 이게 농구를 해본 분들은 알지만 한 발을 위로 이렇게 팍 치는 거는 이런 자세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더티 플레이였다고 생각을 해서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느바를 바꾼, 느바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느바를 바꾼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충격을 준 거는 아무래도 예전에 이 피스톤즈랑 페이서스 싸운 거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막 스탠드 안으로 들어가서 관중들도 때리고 이거는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 ESPN에서 중계를 해줄 때라 전국으로 생중계를 해주고 있었고 저도 그거를 라이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수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관중들한테 가서 펀치를 날리고 이거는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NFL에서 실력만큼은 고시지만 악동이었던 와이드 리시버 4명 중
스펜서님의 베스트와 워스트를 뽑아주세요. 1번 체드 존슨 5초 싱코, 2번 터럴 오웬스, 3번 랜디 모스, 4번 안토니오 브라운. 저는 1번 랜디 모스, 2번 테럴 오웬스, 3번 안토니오 브라운, 4번 5초 싱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NFL 이적 시장이 뜨거웠었는데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뭐 아무래도 이 톰 브레이디랑 그롱크가 둘이 같이 템파베이로 간 게 가장 크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제 디안드레 홉킨스가 애리조나 카디널스로 트레이드가 된 게 두 번째로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LFC는 진짜 힘들어졌어요. 만약 레너드가 토론토에 남았으면 지금 클리퍼스에 있는 것보다 우승 도전이 쉬울까요? 이거 어렵네요. 저는 쉬울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왜냐면 작년에 우승을 할 때 마크 가솔이 스탯은 별로여도 수비나 아니면 팀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크 가솔이 올해는 좀 별로예요. 그래가지고 뭐 물론 그만큼 이 파스칼 시아캄도 성장을 많이 하긴 했지만, 만약에 레너드가 남았으면 이만큼 이 시아캄이 성장을 못했을 수도 있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클리퍼스가 우승을 하려고 다 모였고, 트레이드 이후에 더 클리퍼스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뭐 유일한 단점은 아무래도 빅맨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펜서님이 생각하시는 포지션별 올타임 넘버원을 알려주세요. 포인트 가드 매직 존슨, 슈팅 가드 마이클 조던, 스몰 포워드 르브론 제임스, 파워 포워드 팀 덩컨, 센터가 좀 어려운데 전성기는 샤킬 오닐, 글쎄요, 전성기는 샤킬 오닐, 커리어는 카림, 하킴 올라주원도 잘했는데 전 전성기 생각해서 샤킬 오닐 하겠습니다. NBA 소식은 보통 어디서 잘 알아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한 군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제가 다 봐서 그거를 모아서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르브론이 조던 제치고 곧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역대 최고의 선수.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 이 르브론이 은퇴하고 나면 조던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조던이 역대 넘버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르브론이 역대 넘버2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 조던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은퇴를 언제 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우승을 몇 번 하고. 근데 제치려면 우승을 앞으로 한 3-4번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뭐 제쳤다 안 제쳤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3-4번 우승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올해나 내년은 가능할지 몰라도 3-4년 후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NBA 직관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가장 재밌게 봤던 경기와 재미없었던 경기를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가장 가서 보고 싶은 팀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직관을 미국 살 때 정말 많이 갔습니다. 1년에 최소 3번은 간 것 같고, 시애틀 슈퍼소닉스가 있을 때는 한 1년에 5번 정도는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닉스가 없어지고 운전 3시간, 길 막힐 때는 5시간 걸려서 거의 서울에서 부산이죠. 그래서 포틀랜드로 내려가서 블레이저스 경기를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경기를 보러 가면 제가 응원하는 소닉스는 거의 다 졌었어요. 그래서 진 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소닉스랑 로켓츠 그때 이 팀액이랑 야오밍이 있을 때 그 경기가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때 지기는 했는데 제 기억이 졌을 거예요. 근데 팀액이 4쿼터에 완전 핫해지면서 30몇 득점을 하고, 그리고 야오밍을 거의 바로 앞에서 봤거든요. 근데 야오밍이 진짜 크더라고요. 그 경기 재밌었고, 재미없었던 경기는 제가 보러 갔을 때 이 가비지 경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재미없었던 경기가 너무 많아서 하나 못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서 보고 싶은 팀은 저는 올스타 팀 가장 가서 보고 싶습니다. 웨스트브룩의 슛은 왜 잘 안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슈퍼맨 문제인가요? 예, 저는 슈퍼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웨스트브룩이 폼이 일정하지 않을 때가 많고, 그리고 이 미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는 르브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구 부분만 따져서. 르브론 질문이 확실히 많네요. 뭐 르브론은 뭐 진짜 잘하죠.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잘하는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 그리고 이 농구 IQ가 진짜 높은 선수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구화에 관심 많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농구화는 뭔가요? 농구화 좋아하고, 저는 레트로 농구화들보다는 요즘 나오는 이 퍼포먼스 농구화, 이런 농구화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농구화는, 저는 이제 예전에 추억이 많아서 좋아하는 건데 조던 10의 레드 스틸, 이거를 제일 좋아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거는
이 농구할 때 신었던 거는 조던의 슈퍼플라이 2. 이거 진짜 좋았습니다. 저는 이거의 앞쪽에 이 언락 줌이 진짜 좋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신었을 때 제 실력적으로 가장 잘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카와이가 나중에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카와이가 진짜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게 부상을 안 당했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부상 때문에 경기를 계속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정규 시즌에. 그래서 쉬어줘야 하는데, 어쨌든 우승을 2번 했고, 파이널스 MVP 2번 했고, 그리고 그 올해의 수비수상도 2번 받았죠. 제가 알기로 2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수비도 잘하고 뭐 공격도 잘하고, 이제 우승을 얼마나 하냐 이거에 따라 달릴 것 같고, 뭐 클러치 한 거는 진짜 뭐 다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평가는 우승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라멜로 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멜로 볼은 이제 론조 볼의 막내 동생으로 이번 NBA 드래프트에 들어오는 선수죠. 이제 탑3나 아니면 탑5가 예상되고, 신체적인 조건은 확실히 좋습니다. 키가 크고, 포인트 가드인데 키가 크고 패스도 확실히 잘해요. 근데 론조 볼처럼 슛을 못 쏩니다. 그리고 수비할 때 조금 잘 열심히 안 뛰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슛을 얼마나 고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릴 것 같은데, 글쎄요, 슈퍼스타급처럼 완전 뭐 넘버원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NFL 입문을 위한 매력 포인트 좀, 대충 룰은 알지만 간지 포지션이라는 쿼터백은 던지기만 하고 던지고 뛰고 잡히고 또 던지고 뛰고 잡히고 잘 모르겠어요. NFL은 이 응원하는 팀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거가 응원하는 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NFL은 이 농구랑 달리 정말 이 경기가 스냅, 그러니까 플레이 한 번 한 번 계속 끊기잖아요. 이 끊길 때 이거를 응원을 하고 안 하냐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 플레이 하나하나 뭐 30cm 뭐 이걸 가냐 안 가냐 이거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데, 응원을 안 하면 이거 별로 중요한 게 그 느낌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응원하는 팀을 하나 찾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응원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들 보시고 이 팀 재밌다 생각 드시면 그 팀 응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폼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기대되는 선수는 진짜 많죠. 뭐 자모란트, 자이언, 뭐 루카 돈치치, 트레이 영, 뭐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단점이 보이는데도 잘하고 앞으로 포텐셜이 더 보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진짜 궁금했었는데, 굳이 하나를 선택하시자면 NBA와 NFL 둘 중 무엇을 더 좋아하시나요? 이거 어렵네요. 저는 정규 시즌은 NFL을 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근데 플레이오프는 둘 다 좋아하고, 근데 NBA는 약간 제 농구랑 같이 이제 거의 뭐 인생같이 계속 좋아했던 거라 고르기 어렵네. 그래도 NBA를 꼽겠습니다. 이 2년차 슈퍼루키들 중 누가 현재 팀에서 가장 이적 없이 오래 남아있을 것 같나요? 저는 댈러스 매버릭스의 이 루카 돈치치가 가장 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단주 마크 큐반이 루카 돈치치를 위해서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려고 돈을 안 아낄 것 같아요. 지원도 많이 해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사실상 NFL을 접하기 힘든데 어떻게 접하신 건가요? 해외 거주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미국에 살았었고 그때 NFL에 빠졌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NFL 개인 패스를 이용해서 구매를 해서 보고 있어요. 현역 중 가장 아쉬운 선수와 가장 저평가받았다고 생각하는 선수 궁금합니다. 아쉬우는 스펜서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석하셔도 좋아요. 아쉬운 선수 많죠. 특히 부상하면 뭐 데릭 로즈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마켈 펄츠도 생각이 나고요. 저는 카멜로 앤서니가 아쉽습니다. 뭐 부상은 아니지만 그때 뉴욕을 안 가고, 뉴욕을 뭐 홈타운이라서 뉴욕으로 가긴 했지만 뉴욕을 안 가고 다른 팀을 가서 다른 좋은 선수들과 팀을 꾸렸으면 우승을 하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 결승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카멜로 앤서니가 조금 아쉽습니다. 골스는 커리가 5년 뒤 정도에 은퇴하면 순위가 많이 떨어질까요?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는 게, 골스가 미리 준비를 하면 안 떨어지겠죠. 뭐 포텐셜 높은 이 유망주들을 미리 드래프트를 하고 뭐 아니면 트레이드를 해서 데리고 오고 이러면 성적이 별로 안 떨어질 거고, 별로 준비를 못하면 많이 순위가 떨어지겠죠. 스포츠에 만약은 없지만 부상이 없었으면 가장 좋아했을 법한 농구 선수, 그랜트 힐, 페니 하더웨이, 데릭 로즈, 브랜든 로이. 저는 브랜든 로이요. 저는 브랜든 로이 이 현역 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잘했었고, 이 플래시하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상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아쉽고,
보는 재미는 뭐 데릭 로즈랑 특히 이 그랜트 힐이 진짜 보는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 포스트 조던, 제2의 조던으로 진짜 이 그랜트 힐이 퍼스트 스텝이 진짜 역대급으로 빨랐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스텝 빠른 선수 진짜 찾기 힘든데 그랜트 힐 보는 재미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펜니 하더웨이도 당연히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 그렇습니다. 캣, 엠비드, 요키치, 고베어 중 스펜서님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센터는 누구인가요? 지금 현재 팀 선수들을 생각을 안 하고 아예 팀이 백지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엠비드가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캣하고 요키치는 수비가 안 되고 고베어는 공격이 안 되죠. 그래서 둘 다 되는 엠비드를 뽑겠습니다. 물론 요키치의 이 패스가 정말 역대급이어서 엠비드는 패스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는 엠비드를 뽑겠습니다. 처음 농구화 사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농구화에 무엇이 있나요? 만약에 몸이 건강하시면 저는 일단 접지가 좋은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접지 좋은 농구화는 뭐 많죠. 코비도 좋은 편이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던 점프맨 2020도 뭐 좋은 편이고 카이리도 보통 좋은 편이고 그렇고 뭐 좀 나이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저는 쿠션이 있는 신발들을 추천드립니다. 트리스탄 워프스나 아이지아 시몬스 중 누가 더 자이언츠에 맞는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온라인 수비 둘 다 문제라. 저는 자이언츠는 이번에 온라인 오펜시브 라인을 무조건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리스탄 워프스나 아니면은 제드릭 윌스도 있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휴스턴 팬으로서 휴스턴이 왜 우승 후보가 아니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스펜서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제가 이 휴스턴에 대한 얘기는 문제점 얘기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리고 제임스 하든 스타일 바꿔야 된다 영상을 찍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제가 링크 위에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이 감독 마이크 댄토니가 계속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은 혹사시키듯이 계속 뛰게 만들었는데 지금 시즌이 중단이 되면서 선수들이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시즌이 재개되면 이 선수들이 체력이 좋아져가지고 다시 괜찮지 않을까. 거의 플레이오프로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이 웨스트브룩하고 하든 핫해지고 다른 선수들 3점 핫해지면 막기 힘든 팀인 거는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우승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근데 힘들긴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탑 클래스는 아니지만 알짜배기들로 서부 4위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스쿼드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서부 4위가 유타 재즈로 알고 있는데 유타 재즈에는 슈퍼스타가 없죠. 그래서 뭐 지금 딱 말씀하신 게 이 유타 재즈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NBA 선수 중에 누구를 보면서 따라하고 연습하셨나요? 그 이유는 뭔가요? 저는 제이슨 키드 보고 따라했었습니다. 제이슨 키드의 패스, 노루 패스 이런 거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안 보고 괜히 막 이렇게 패스하고 한 손으로 패스하고 바운드 패스, 뭐 왼손 패스, 오른손 패스 이런 거 했었는데 뭐 제이슨 키드처럼 당연히 안 되더라고요. 브래디랑 르브론 누가 더 위대한가? 쿤보랑 마홈스 누가 더 위대해질까? 이거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저는 브래디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래디는 NFL 역대 최고의 선수고 진짜 이 NFL은 NBA랑 달리 슈퍼볼 그러니까 결승전 가는 게 진짜 힘든데 결승전 우승도 많이 했고 정말 많이 했고 아직도 뛰고 있고 지금 한국 나이로 43살인가 44살인데 아직도 뛰고 있고 아직도 잘하죠. 그래서 브래디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쿤보랑 마홈스 누가 더 위대해질까? 저는 이것도 NFL 이 마홈스가 더 위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홈스가 이번에 우승을 했고 그리고 이 슈퍼볼 MVP도 받았죠. 그리고 마홈스가 이 약점이 없는 그런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이 쿼터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홈스가 더 위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리는 과소평가된 선수, 커리는 과대평가된 선수 둘 중 무슨 의견에 찬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한국 커뮤니티를 잘 안 봐가지고 어떤 평가를 커리가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미국에서 커리가 적절하게 커리에 맞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미 버틀러 가장 좋아하는데 마이애미에서의 활약이 어떨지 예상해서 말씀해 주세요. 올해 보인 것만 보면 지미 버틀러가 올해 확실히 한 단계 성장하긴 했어요. 이 득점은 일부러 줄였고 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내가 득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팀 전체로 이제 하나의 플레이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래서 득점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 진짜 아쉬운 거는 3점이죠. 3점을 진짜 커리어로 역대급으로 못 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3점만 좋아지면 이 마이애미에서의 지미 버틀러 아주 딱 맞는 그런 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빙 팬인데 어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빙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빙은 2옵션으로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드리블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1대1 리그 거의 탑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클러치도 리그에서 거의 탑3 안에 드는 탑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빙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수비가 아쉽고 패스 아쉽고 리더십이 아무래도 아쉽죠. 오지 아누노비와 조나단 아이작 두 명 중 누가 포텐셜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코빙턴과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저는 조나단 아이작이 포텐셜만 보면 아이작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팀 자체 그리고 선수를 키우는데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아누노비가 있는 토론토 랩터스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올랜도는 선수를 성장시키는 거에 별로 글쎄요 유명한 팀은 아니죠. 그래서 포텐셜 자체는 아이작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더 성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빙턴은 완전 3&D고 이 조나단 아이작은 3&D에서 멈추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스펜서님께서 개인적으로 슈퍼맨이 가장 깔끔하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카멜로 앤서니 슈퍼맨이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고 앤서니 전에 이 뉴욕 닉스에서 뛰었던 앨런 휴스턴의 슈퍼맨이 이뻤다고 생각합니다. NFL 시간 가는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플레이 시간이 멈출 때도 있고 계속 흐를 때도 있고 공격 시도해서 공이 밖으로 나가면 멈추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공을 잡고 밖으로 나가면 시간이 멈추고요. 그리고 패스를 했는데 패스가 실패해도 시간이 멈추고 그리고 타임아웃을 불러도 이 시간이 멈춥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뛰거나 뭐 공을 잡아서 안쪽 필드 안에서 경기 플레이가 멈추면 그러면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시간상 점수차가 벌어져서 승부가 결정났는데 슛을 넣거나 하면 비매너라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제 생각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매너 이런 거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펜서님이 팀의 1옵션이라면 센터를 샤킬 오니를 뽑나요? 카림 압둘자바를 뽑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성기로 보면 샤킬 오닐이 역대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샤킬 오닐을 뽑겠습니다. 르브론이 있는 레이커스가 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우승할 가능성은 높죠. 팀도 좋고 서부 1등이니까 우승할 가능성은 높은데 우승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NBA 역사상 농구를 가장 재밌게 한 팀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 2000년 초반에 이 세크라멘토 킹스가 가장 재밌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 팀 밸런스도 전체적으로 좋았고 팀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었어요. 크리스 폴이 여태까지 우승에 근접하지도 못한 이유가 뭘까요? 클리퍼스 있을 때부터 팬이었는데 이제는 우승 못할 것 같아 물어봐요. 첫 번째는 부상이죠. 이 뉴올리언스 호네츠 때 진짜 잘했는데 그 멤버를 가지고 진짜 잘했고 그때 거의 전성기였는데 부상을 당하고 운동력이 많이 좀 떨어지고 클리퍼스 있을 때 팀 멤버도 좋고 잘하긴 했지만 어쨌든 또 부상을 당하고 휴스턴 로켓츠에서도 우승할 기회가 왔는데 부상을 또 당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체력인 것 같아요. 이 크리스 폴이 원래 뭐 패스를 먼저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기는 한데 그러다가 4쿼터 가서 이제 클러치 역할을 하죠. 근데 제 기억에 그 클리퍼스 닥 리버스 감독이었을 거예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다 상대팀을 상대를 할 때 1쿼터부터 너가 득점을 해줬으면 좋겠다. 크리스 폴이 득점 잘 하니까 득점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이렇게 뛸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크리스 폴이 그런 체력이 안 되고 중간중간에 계속 쉬어줬는데도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 그레이엄 선수 MRP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레이엄 선수도 잘하기는 하는데 브랜든 잉그램이 받지 않을까요? 멜로가 관리를 열심히 하고 팀을 잘 만났더라면 르브론급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 정도는 못 쌓았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커리어가 많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릴라드의 영혼의 듀오 맥컬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맥컬럼은 득점 기계면서 1대1을 잘해가지고 플레이오프 때 빛을 발하는 선수죠. 근데 계속 이 릴라드랑 너무 겹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들기는 하는데 뭐 맥컬럼 확실히 잘하긴 잘합니다. 댈러스 팬입니다. 스펜서님이 보시기에는 댈러스가 다음 시즌부터 우승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리고 다음 시즌 돈치치가 CM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르브론이 36대를 졸업할 수 있을까요? 저는 36대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댈러스가 다음 시즌부터 우승 후보는 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021년 그때 이제 FA로 슈퍼스타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때 어떤 선수를 더 데리고 영입을 할 수 있냐 이거에 따라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돈치치가 CM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커리어 중에서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음 시즌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솔직히 지금 테이텀이 잘해요? 오클 하든이 잘해요? 이거는 처음 듣는 질문이고 좀 신선하네요. 근데 지금 테이텀, 올해의 테이텀이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테이텀이 올해 실력이 확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클 하든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오클 하든이 더 잘하는 거는 아무래도 플레이메이킹이죠. 그거 빼고는 지금의 제이슨 테이텀이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여겨보고 있는 루키 선수가 있나요? 저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브랜드 클라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브랜드 클라크가 조용한데 사람들 잘 모르는데 이 야투율을 거의 62%인가 쏘고 있고 3점도 40% 정도 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스펜서님께서 생각하시는 현 NBA 리그 중단 위기의 해법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게 미국이 상황이 아직도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은 시즌 중단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관중 경기도 힘들 것 같고 시즌 중단을 하고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나아지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무관중 경기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Q&A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한 것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ell me I'm garbage, I'm going through something, that's why I ain't calling. Phone and progression is all that I wanted. The phone and affection, I summon and dub it. Cause bitch, I got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on